근데 두바이가 부르즈 칼리파 한 군데에서만 불꽃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바이 브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일이고요. 조금 전에 불꽃놀이 잠깐 보고 들어왔어요. 아마도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두바이에 불꽃놀이 보러 오실 분들이 많을 텐데 굉장히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내서 오실 텐데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1년 뒤에, 사실 어제 이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를 대비해서 1년 뒤에 이 영상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남깁니다. 자, 그러면 불꽃놀이를 두바이에서 어디서 하는지, 이 위치,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저는 두 번밖에 경험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서 본 것들이나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영상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두바이 하면 두바이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도 DXB 공항으로 오시게 될 텐데 여기 두바이 국제공항 이쪽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운타운. 이렇게 위쪽이 다운타운이라고 부르는 그 위쪽 지역이 있고 밑에 여기 팜주메이라라고 해서 이렇게 야자수 모양 마리나 베이 이쪽이 또 다른 번화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인 두바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관람차 있는 거 있죠? 여기 블루워터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정도까지가 또 다른 이 관광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자, 그럼 불꽃놀이 어디서 하냐? 여기 비즈니스 베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물줄기 있는 곳 있죠? 여기 부르즈 칼리파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두바이가 부르즈 칼리파 한 군데에서만 불꽃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2024년 12월 30일 날 딱 와가지고 31일 날 불꽃놀이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 전경을 좀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은 요 부르즈 칼리파나 요런 그 안쪽에 들어가서 건물 그냥 바로 바라보이는 쪽에서 보는 게 있는데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 그리고 올해 본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비용을 쓰면서 또 보게 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그런 옵션들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장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 12월 한 중순쯤 되면은 인스타그램에서 두바이의 불꽃놀이 여기서 합니다라고 하는 게 한 30개, 40개쯤 됩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 있죠. 부르즈 칼리파, 아틀란티스 호텔, 버즈 알 아랍, 두바이 프레임 많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기는 불꽃놀이 한 방 터트려주면서 연말에 전 세계 고객들, 여행객들을 흡수를 쫙 해버리거든요. 그 한 사람당 호텔 이런저런 비용들 하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을 그냥 펑펑 쓰면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는 불꽃놀이를 더 키우면 더 키웠지 줄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다시 구글 지도에서 이 두바이 쪽 말고 사실 다른 나라 아부다비에서도 불꽃쇼를 이번에 했고요. 요 기네스북을 이번에 세운 것 같더라고요. 62분 동안 불꽃놀이를 했대요. 오늘은 여기 부르즈 칼리파 쪽에서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 어떻게 봤냐? 작년에 저는 30일날 딱 와가지고 마침 요 다운타운 쪽에 묵었었어요. 근데 그게 있습니다. 불꽃놀이 하면 나 요 근처 걸어가서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생각보다 이 거리가 멀었다는 게 함정이었고 여기 차로 이동하기 쉽지 않은 거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이 안쪽은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제가 호스텔 같은 데 묵어가지고 걸어서 요 타즈 두바이 여기 있죠. 여기서 제가 봤는데요. 왜 여기서 보고 여기 안에 안 들어갔냐? 여기 전체를 펜스를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오후 4시인가부터는 못 들어가요. 입장권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게 몇십만 원을 내고 들어가서 사야 되고 여기 부르즈 칼리파 여기 밑에 쇼핑몰에 음식점 이런 거 잔뜩 있거든요. 테이블당 막 1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약을 받습니다. 그거를 하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보셔가지고 바로 머리 위에 불꽃 레이저 막 온갖 것들을 한 번에 쏘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그 소리랑 이런 걸 느끼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는 너무 몰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봤고 그때 분위기는 어땠냐? 저기 멀리 있는데 이 부르즈 칼리파가 정면 후면이 있어요. 그때 저는 측면을 봤습니다. 여기 부르즈 칼리파에서 여기 이 분수대 있죠. 이쪽이 정면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봐야지만 숫자도 제대로 보이고 이 건물 옆으로 이렇게 그 분수대를 쏘면 건물에서 양쪽으로 막 쏘거든요, 옆으로. 그럼 그거를 제대로 보려면은 정면에 비싼 돈 주고 사는 게 맞다. 그리고 이왕 길거리에서 볼 거면은 이쪽 방향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주변의 그 분위기가 어떠냐? 길은 일단 다 막히고요. 사람들 한 10시쯤 되면은 이 온 동네 사람들이 걸어 나옵니다.
근데 그 온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옆에 둘러보면은 저는 인도와 있는 줄 알았어요. 인도 사람들이 거의 한 70% 80% 되는 느낌 속에서 이 불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막 엄청 뭐랄까 엄청 막 소란스럽고 그렇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아쉬운 거는 건물의 뒷면을 봤다, 이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료로 봤고 뭐 사람들한테 엄청 치일 정도는 또 아니었어요. 한 11시 조금 11시 반 되니까 그제서야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여기 펜스를 열어주거든요. 여기 요 메인 도로 있죠. 여기가 차단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어차피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가더라고요. 여기 막 저기 이벤트 같은 것도 했었고, 아직 여기가 사람들이 빽빽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가지고 페스티벌 그런 분위기를 느껴보고자 12시 한 10분 정도부터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갑니다. 저도 뛰어들어갔었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파 속을 느끼려면은 아무래도 요 다운타운 쪽에 어딘가로 걸어가려면 그냥 저녁 때 조금 일찍 가서 근처에서 뭐 간단히 뭐 먹고 그냥 근처에서 시간 보내는 게 낫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씨, 지금 저 이렇게 반팔 입고 있는데 반팔 입고 가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바깥에 좀 오래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바람막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10월 정도부터 12월, 1월, 한 내년 3월, 4월 정도까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가을 날씨예요. 저는 사실 뭐 낮에는 반바지까지 입고 다닐 정도 수준이고, 저녁 되면은 조금 그래도 쌀쌀한 게 있어가지고 긴 바지에 반팔 정도 입고 다니는 정도니까 날씨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렇게 작년을 봤고 올해는 사실 좀 조용히 그냥 봐야겠다. 그리고 올해 제가 알게 된 게, 야, 이 부르즈 칼리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고 싶었던 게, 여기 지금 부르즈 칼리파가 여기거든요. 두바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모양의 관광지도 있고 페스티벌 시티 막 이쪽이 다 불꽃을 쏴요. 저는 여기 사막지대 같은 게 있으니까 건물에 가리지 않으면 이쪽 어딘가에서 한눈에 이 불꽃놀이가 파박 터지는 거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쪽 근처에 건물에 올라가서 오늘은 봤습니다. 해발은 보니까 신기했어요. 야, 한 도시가 불꽃을 통째로 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부르즈 칼리파가 제일 오랫동안 막 10분 동안 건물 레이저쇼랑 막 같이 쏴버리고, 여기 이쪽 크릭 페스티벌 시티 여기가 물가거든요. 여기는 드론 쇼를 막 해요. 드론으로 막 그림 그리고 하면서 거기에 불꽃이 막 같이 움직이는 게 장관이었는데, 영상 제가 띄워드리겠지만 솔직히 조금 멀었습니다. 그래서 물 건너 불구경이라고, 진짜로 물 건너 불구경 하는 느낌이거든요. 소리가 저기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리는 정도의 느낌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 머리 위에서 폭죽이 막 터지는 걸 보고 싶다, 이런 거 보고 싶은 분이 있고, 나는 돈을 써가지고라도 내가 높은 호텔, 좋은 호텔에서 좋은 발코니에서 그냥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또 뭐 이런 공원에서, 이런 다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도 아마 뭐 펜스를 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마 안 막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 군데가 워낙에 있기 때문에 근처에 저녁 때 한 6시 정도쯤에 미리 가가지고 그냥 그 근처에 뭐 쇼핑몰에서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 인파에 휩쓸려서 가서 같이 와 하고 그런 분위기 느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두바이에 2년, 3년, 4년 있다 보면 막 지겨워지고 그럴 거예요. 이런 섬에서도 불꽃놀이 하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 호텔들이 몇 개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쪽 그 도시 전경을 통째로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바다 건너 불구경이 되겠죠. 이렇게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 밑에도 잔뜩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호텔, 여기 팜주메이라 쪽, 마리나베이 쪽. 그러니까 요 근처에 조금 괜찮은 높은 건물이 있으면은 이 온통 사방이 다 불꽃놀이로 이렇게 뒤덮일 거예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경을 보면서 불꽃을 찍을 수가 있고, 밑에 내려가서 볼 수가 있고, 비싼 돈 주고 그 가림막 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옵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글쎄 여기 사막에서도 있거든요. 사막. 여기 조금 이색적이죠? 사막에 막 그 모래 언덕 있는데 거기 카페 같은 게 막 있어요. 거기에서 불꽃 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두바이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니 여기 지도를 보면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상황에 맞춰 대처할 수 있고 한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을 저도 많이 겪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어디 가서 어떻게 봐야 되지? 주차가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정보들을 조금 모아서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꽃놀이는 이쪽에 공원에 미리 한 6시쯤 가서 주차해놓고 걸어가서 저녁 먹고 여기서 보세요, 이런 것들을 누가 가이드를 조금 해놓으면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현지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정보들을 이렇게 큐레이션하고 쌓아놓게 되면
어차피 비싼 돈 들여가지고 두바이까지 와서 한 일주일 시간 보내시는 관광객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1년 남았으니까 뭔가를 여기 사이트에다가 채워놔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도 제가 간단하게 만든 거거든요. 여기다가는 원래 소원 등록하는 거였는데 내용들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두바이의 어떤 이벤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걸 사이트를 만들어서 걸어 놓으면 아무래도 채널을 보시는 분들, 두바이에 여행 오시는 분들 혹은 나중에는 외국인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그러면 저는 2026년 12월 31일 어디에 가 있을까요? 글쎄 좀 생각이 드는 게 요 밑에 쪽에 불꽃놀이를 전 아직 못 봤어요. 여기 막 온 동네를 또 불꽃을 막 쏘는 것 같아서 여기 지도를 안 띄웠구나. 두바이가 여기 있으니까 아부다비가 여기까지 차로 1시간 반, 여기 라스알카이마까지 차로 한 1시간, 1시간 반인데 요번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여기 해변가 한 4km에 걸쳐가지고 불꽃놀이를 하겠다라는 어나운스를 봤는데 거기에서 막 영상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영상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여기 어딘가에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아부다비는 쉬지 않고 1시간을 장장 1시간을 불꽃놀이를 쫙 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기네스북에 올랐다라는 어나운스가 나왔는데 1시간 동안 불꽃을 쏘면 그것도 엄청난 일일 것 같거든요. 그거를 보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사우디라든가 다른 나라를 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꽃놀이를 이렇게 많이 쏟아부으면 이거 진짜 한 수십억, 수백억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많은 곳에서 막 5분씩, 10분씩 썼고 드론까지 막 하니까 적어도 뭐 몇백억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바이 와서 느껴보면 연말 되면서 사람들이 밀려드는 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두바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점점 그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중동이 조금 힙해졌다? 우리 잘 몰랐는데 중동이 점점 알려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사우디랑 카타르, 이 큰 나라에, 여기 엄청난 나라잖아요. 카타르도 두바이랑 비교하면 훨씬 큰 나라죠. 자, 근데 여기 중에서 제일 유명한 단어 뭔가요? 사우디 아니면은 두바이 아닌가요?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조그만한 토호국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한 도시의 인지도가 이 전체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냐. 거기에 이 부르즈 칼리파, 불꽃놀이, 그런 거를 하게 된 이 시스템적인 배경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도 항상 부르즈 칼리파가 어딘가에 이렇게 신경에 쓰이거든요. 이게 마치 머릿속에 나침반 꽂혀 있는 것처럼 그 위치를, 방향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마치 이 동네, 이 일대에 하나의 이정표 같은 중심점, 구심점을 탁 찍어준 느낌이 좀 들어요. 거기서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서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매년 저도 불꽃놀이 이런 것들을 조금 즐기고 보면서 생각을 새로 다시 먹곤 하는데, 그게 여기에 여행 오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감정들을 좀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불꽃놀이의 세레머니로 그냥 막 흩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치 올 한 해도 이 가장 높은 건물, 전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도시에서 뭔가 나의 꿈을 펼쳐보고 막 그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오는 여행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바이에 오실 때는 그냥 관광지 이쁘고 멋있고 뭐 좋으니까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이 나라가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가고 그거를 이렇게 불꽃놀이나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어떻게 또 포장을 하면서 말 그대로 선보이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바이 아까 그 펜스 안에 가둬놓은 공간에서 보니까 이 경찰들이 막 퍼레이드를 하고, 경찰들 저기 군용 그 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에서는 야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그 뭐지 국방의 날이라든가 국군의 날인가 그럴 때 막 퍼레이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적인 이벤트로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짱이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메시지들이 점점 보이는 것 같아서 느끼는 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생각보다 위험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막 저기 사람들이 질서를 안 지키지 않을까 싶은데 경찰차만 그 파란불을 깜빡깜빡 하는 게 가끔가다 서 있거든요. 이런 날은 교통통제를 하는데 뭐 경찰들이 막 여러 명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차 몇 대 세워놓고 교통통제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세워놓고서는 이렇게 뭐 사람들 얘기하고 막고 막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위험과 권위가 서 있으니까 통제가 제대로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대신 인파가 많은 곳에 가는 거는 조금 밀릴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올해는 불꽃놀이를 이렇게 멀리서 오늘은 보게 됐고, 보면서 앞으로 26년 동안 또 얼만큼 컨텐츠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커갈지에 대한 거를 상상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소원도 빌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이드 영상은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를 해놓고, 나중에 혹시 또 좋은 팁이라던가 이런 게 생기면 제가 계속해서 뭐 영상 지금 뭐 그냥 후루룩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긴 하지만 영상을 올리면서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채널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팁으로 푸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바이에 여행으로든 사업으로든 투자로든 관심 있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배경 지식, 기본적인 또 이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노하우를 먼저 알려드리는 채널이 될 테니까요. 구독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